첫 번째는 인체 분비물 찾기 혈액 타액 실험을 할 건데 혈액에는 많은 구성 요소들이 있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파, 혈장, 섬유철, 혈청 등이 있는데 혈액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건 현장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될 대상이 될 거고 침! 제 앞자리에 앉으면 선생님들 많이 튀기시죠? 하루에 1.5리터는 분비가 된대요. 현장에도 침은 말을 하는 이상 들어가 있을 거다. 근데 타액이 침뿐만 아니에요. 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체 분비물들을 오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었어요. 범죄 현장에서 범인들이 옷을 흘리고 왔어요. 이제 옷에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겠죠. 앞에 이제 검은색 옷이 있을 겁니다. 검은색 옷을 한번 펴봐요. 그리고 보안경을 한번 껴보세요. 다들. 요거를 켜서 여기에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봐요. 흰색 멋있다. 여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좀 궁금하다. 볼게요. 금붕어? 궁금해. 색깔이. 그림이 있는데 그게 라이언이에요. 라이언. 네? 네? 이게 그 흔적을 저희가 인공 혈액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네? 흔적들이 이렇게 자외선 가온기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의 파장의 부분이 과시광선인데 그래서 그 파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게 자외선 가온기를 비춰가지고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벌써 지금 흔적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저 부분을 잘라서 핀지 타액인지 이런 실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인체 분비물을 가시광선 범위를 벗어나 자외선 영역에서 검출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도 분석을 할 때 저보다 훨씬 더 센 파장의 자외선 강원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실험대에서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흔을 분석을 할 텐데 저희가 실제로 인공 혈액을 여기다가 한 군데에는 인공 혈액을 해놓고 뿌려놓고 한 군데는 인공 혈액을 안 뿌려놨어요. 모두 다 장갑을 껴줘요. 하나는 LMG라는 시약이고 하나는 H2O2라는 시약이에요. 모르죠? H2O2는 과산화수소 아닌가? 과산화수소가 아닌가? 너무 많이 배웠는데 이 친구. 과산화수소. 맞아요. LMG는 시약 이름이고 H2O2는 산소가 많아서 과산화수소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LMG 하나 한 방울, H2O2 하나 한 방울. 여기도 똑같이 한 방울 한 방울 뿌리는 거예요. 저거 지사타면서 써온 건데. 방패 소리도. 저쪽 힘들어요. 우와. 내 색깔이 겁나 보여. 혈흔이 어느 쪽에 있을까요? 두 개 중에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혈흔은 그 LMG라는 식초 성분을 가지고 있는 시약과 우리가 가산화수소를 같이 넣었잖아요. 혈흔을 만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오. 초록색으로 바뀐 게 어떤 거예요? 두 개 중에 하얀색. 하얀색이죠. 빨간색은 피처럼은 그냥 보이기는 피처럼 보이지만 전혀 바뀌진 않았죠. 그 혈흔과 안 만나면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납니다. 이런 화학적 반응을 통해 가지고 혈흔에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는 우리가 타액, 침의 실험을 해볼게요. 지금은 저희가 살리기라는 시약을 하실 줄 거예요. 그래서 앞에 면봉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입 천장에다가 한번 훑어요. 그래서 살리기라는 시약을 열어봐요. 까서 면봉을 푹 찔러요. 노란색으로 봐. 노란색으로 바뀌죠. 네. 살리기라는 시약과 아밀라제 또는 아밀레이스라는 그 성분이 만나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혈액이랑 타액 실험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 이후에 그러면 여기에 범죄 현장에서 발견될 수 있는 범인의 흔적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피해자들의 정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DNA라는 걸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흔적이 발견되면 잘라서 DNA를 분리를 하고 증폭을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PCR.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PCR 검사 하잖아요. 작은 양의 데이터를 증폭을 시키는 겁니다.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형을 분석을 하는 형태로 분석을 하고 DNA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인을 찾는 방법은 혈흔에서 어떻게 찾냐면 현장에서 발견된 이불에 혈흔이랑 타액이 발견됐어요. 그러나 아까 여러분이 한 것처럼 어느 부분이지 해서 대상 광원기를 뿌려보고 그리고 발견되면 그걸 잘라서 혈액 반응, 타액 반응, 다양한 반응을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발견이 됐어요. 한 사람의 DNA가 발견이 됐어요. 피해자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DNA를 추출해서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용의자 ABC가 있어요. 용의자 ABC에 대한 유전자형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범인이 누구일까요? A. 왜 A죠? 유전자형이 똑같은 거. 그쵸. 유전자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전자형이 똑같으면 무조건 같은 사람. 그게 99.999%라고 하더라고요. 틀릴 확률이. 제가 사실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거의 몇 떡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9.9라고 하면 거의 되게 가깝다라고 해서 틀릴 경우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치해야만 같은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용의자 A가 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에서 실종 아동 찾기나 이런 걸 했을 때 부모님의 DNA 또는 가족의 DNA를 가지고 찾고 있고 이렇게 찾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전자에서 물려받은 유전자형이 똑같은지, 목의 어머니의 유전자형과 비슷한지 해서 부모를 찾기도 하고 목의 혈통인지 부혈통인지 아니면 아빠 쪽 친척인지 엄마 쪽 친척인지 이렇게 이제 찾기도 하고 있어요. 쌍생아가 뭐예요? 쌍생아는 일랑성 쌍둥이를 쌍생아라고 해요. 저희 둘이 일란성. 그러면 유전자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유전자를 분석하기 어렵다고 하고 일란성 쌍둥이는 다르다고 봐요. 이제 두 번째는 뼈 골격을 가지고 사람의 형태를 볼 텐데 뼈는 이제 몸의 생김새를 유지하고 근육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내부 장기, 갈비뼈는 우리 심장, 폐, 위 이런 것들을 보호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트랙세포 무기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뼈는 모두 몇 개일까요? 236개? 236개 그쯤이라고 들었는데. 밑이에요. 216? 170? 잠깐만, 몇? 106. 106 위에요. 170. 170 많아요. 200? 200, 200보다 좀 더 많아요. 210. 210보다 좀 밑이에요. 210. 205. 205보다 위에요. 207. 206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르고 그 나이마다 다를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206개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6개 뼈를 우리가 다 맞출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관절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오늘 뼈를 맞춰볼 거예요. 자, 샘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이 뼈를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일단은 맨 처음 머리뼈 아래뼈를 만들어야 돼. 큰 뼈부터 맞춰요. 큰 뼈부터. 왜냐면 몸에도 대가 있어서 이런 뼈 이쪽 같아요. 이쪽으로 와. 좋아. 머리 이거 있다가 발 어디 갔냐? 이렇게 누가 껴? 내가 나 그거 좀 세게 내가 끼워.
아 이거다. 팔은 네가 끼워. 딱 끼우고. 그거다 뒤에다가 뒤에 팔이 여기 팔 어디 갔어? 거기 다 있어. 그 옆에. 껴줄까? 아니야 아니야. 이러면서 힘으로 가능해. 팔이 엄청 긴데. 다리도 겁나 길어. 키몇 센치야? 아 이거 아니 이 정도면 그거 다. 고문을 갖고 있어. 어깨가 좀 걸리네. 그건 뭘까? 네, 어깨 팔. 왠지 안 팔. 팔 여기 요구만. 이거 나 다른 걸 준비한. 여기 보면은 여기 엄청 막 커. 이 여기만. 이게 이쪽인데. 빨리 너 끼고 여기. 앞으로. 이게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 오. 멀리만 하니까. 맞아. 여기가 맞는 거지? 맞아. 됐어. 바다가 맞네. 크기가 똑같지 않아요? 다른 거 없어? 그쪽도 뭔가. 성기도 여기 한번 봐볼까? 손도 한번 봐보고 그럴까? 키 차이. 그 다음은 유효지폐 구별하기 때문에 혹시 유효지폐를 가져온 건 가져올 순 없죠? 유효지폐를 구별하긴 할 텐데 한 장씩 섞어서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 섞어서 그냥 제출하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유효지폐를 구별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 오픈을 해놨어요. 왜 오픈을 해놨을까요? 범죄. 범죄 예방하기 위해서 또 하나 더 있어요. 만약 위조 지폐 의심되면 바로 보라고. 바로 보라고 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대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10,000원짜리를 만들면 10,000원보다 더 많은 돈이 들 거다. 왜냐면 그 한국은행 거기 사이트가 홀로그램도 들어가야 되고 푸스잉크도 들어가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만들어 놓고 찍으면 사실은 한국은행처럼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뭐 10,000장, 10,000장 이렇게 만들면 돈이 적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한두 장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려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만들어 봐야 다 걸린다. 라는 범죄 예방의 의미도 있습니다. 범죄 예방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사실들을 알려주면서 이런 좋은 기술이 있습니다라고 공표하는 게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국가수에서는 그 돋보기 같은 거, 마우스 같은 돋보기를 만들었어요. 자, 보면 여러분 혹시 이거 찾는 있겠네? 많은 거. 여기 많은 표시도 있고 여기 뭐 보여요? 오가 있죠 이렇게. 오. 있다. 원. 네. W. 원. 여기 N이랑. 네, N이라고 있죠. 이렇게 원 표시가 확대하면 볼 수 있게 있어요. 여기 혹시 세종대왕이 옥기대 있어요? 오, 진짜 있다. 기역, 키읔, 이응, 비긋, 티긋, 니은, 비읍. 그리고 여기서 눈과 여기 양쪽 오픈 다 있습니다. 여기 눈. 혹시 이거 찾았어요? 세종대왕 마름모 있잖아요. 네. 마름모에 진짜 많이 막 붙어있어요. 만만만만만만 적혀있죠. 과학수사연구원이 되려면 무엇을 공부해야 하나요? 공무원이에요. 국가수는. 국가수 여기에 연구직들은 다 공무원으로 들어오는데 법의, 부검 분야, 그리고 약동 마약 분야, 유전자, 화학, 심리, 안전사고, 교통사고, 디지털 이렇게 8개의 분야가 있는데 국가수는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특히나 국가수에 입사를 하려면 과학수사 요원이 되려면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석사학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석사학위 이상이 있어야 돼요. 뭐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빨리 달리는 말이 멀리 가진 않아요. 천천히 오래도록 꾸준히 달리는 말이 멀리 갑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도 오랫동안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재미있는 요소들을 잘 발견을 하고 과학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기회는 열려있죠. 공부하면서 힘든 순간도 있지만 재미있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꼭 기억을 해가지고 힘들 때 그때는 재밌었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그때의 마음을 돌아가서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어려워요, 그게. 힘들면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되새기면서 재미있는 순간들은 뭐 일기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놓거나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하면 그때의 기억들이 떠오르겠죠. 이미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온다는 자체가 여러분은 충분히 잠재력이 있다고 봐요. 관심이 없으면 안 하거든요. 여러분은 이미 관심은 있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해봐요. 화이팅! 화이팅!